자, 두 번째 시간 30번 보겠습니다. 그 사기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기 강박과 관련해서 이런 정리를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어떤 법률 행위를 했는데, 자, 뭐 계약을 했다라고 볼게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에 의해서 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볼게요. 이 계약에 대해서 지금 사기 강박을 이유로 지금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그래서 110조의 사기 강박은 지금 110조에 의한 사기 강박은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급 무효가 됩니다. 다시 한번,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 소급해서 무효.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냥 유효겠네요. 취소하기 전까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이걸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왜냐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인데 무슨 유효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유효. 취소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가 된다 이거죠. 취소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 물론 취소를 하게 되면 지금 상대방한테 넘어갔던 소유권은 자동으로 백해서 매도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건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요 사기를 이유로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단의 고의가 필요하다고요? 2단. 2단의 고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단의 고의를 필요로 하니까 일단 사기,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기, 기망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를 먼저 빠뜨려야 되겠네. 그래서 착오를 빠뜨려서 의사 표시. 그래서 사기 희망을 통해서 착오를 빠뜨리고, 그리고 착오에 빠져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고의가 두 번 나온다라고 하는 거. 내가 과실로 사기쳤다. 이거 돼야 안 돼요. 다 과실로 강박을 했다.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성립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고의가 몇 번 필요하다고요? 두 번. 두 번 필요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올라왔을 때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이 성립했다 그러면 틀려요.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기 강박은 고의가 몇 번 필요하다고요? 두 개. 고의가 두 번 나와야 되니까 과실은 한 번이야. 과실은 한 번. 그래서 사기 강박이 성립되려면 2단의 고의가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두 번. 2단의 고의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강박, 이 강박, 어떤 강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 어떤 예를 들어서 해악을 고지했다. 강박행위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사람을 갖다가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공포심. 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와 공포심을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 그래서 고의가 두 번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2단의 고의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의사표시가 어떤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 인과관계에 위법성이 있다면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환 계약을 했어요. 교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교환 계약에서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 안 알려줌, 나 몰라, 안 알려줌 이런 것들은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교환 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기 강박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기 강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기 의무는 뭐뭐를 해야만 하는 걸 자기 의무인데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작위가 발생해요. 그럼 우리 쪽에서 부작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분양 건물,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반경 1km 이내에 혐오 시설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공동묘지 이런 혐오 시설이 있다면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에 해당된다고요? 기망이면은 사기로 가는 거죠. 자, 여기 봐요, 여기. 기망이면 뭐로 간다고요? 사기. 기망과 사기는 같은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망이 성립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리 얘기가 돼버려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반경 1km 이내에 혐오 시설이 있다면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다소 허위의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과장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 이런 판례들이 나와 있고 우리 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돼요. 다시 한번 뭘 했을 때가 제일 문제라고요? 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A가 이렇게 지금 갑을 갖다가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사기 강박을 해서 어떤 부동산을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게 만들었어요. A라고 하는 제3자가 있는데 A라는 3자가 사기 강박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소유권 넘겨받은 상태였을 때 이 매수인을 상대방으로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선의면서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선무가 발생했습니다. 상선무가 발생하면 이 계약은 3자가 사기 강박했다 하더라도 상선무면 이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모르는 선이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3자가 사기 강박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계약했다면 상선무에 해당된다면 그대로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케이스가 아니고 케이스를 바꿔볼게요.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할수가 되나요? 상할수가 됐습니다. 상할수. 상할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상선무가 돼서 유효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아랫부분은 상할수가 됐으니까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상할수에 한하여
상대방이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만약에 A가 요 상대방, A가 상대방의 대리인이었다. 대리인 또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동일시가 누구라 그랬어요? 부부관계다.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되면 이 A는 3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3자로 안 보기 때문에 이 대리인이라든가 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기 강박을 한 것이 있다면 이 자들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의 상할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 상대방 이 상대방이 상할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선이 악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것 없습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정답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의 정답이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 상당히 주의해서 보자. 정답이 여기서 오니까 요 3자가 대리인이었구나. 상대방의 대리인이었구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그러면 이 대리나 동일시하는 자의 사기 강박을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냐 관계없이 알았든 몰랐든 선이 악이 그다음에 알았냐 알 수 있냐 따지지 말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계속 문제로 나와서 정답으로 걸리니까 여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지금 취소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복귀했다 그랬나요? 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뭐 했다고요? 복귀.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럼 소유권은 복귀했는데 등기는 복귀 안 하죠? 등기는 복귀하지 않고 등기는 남아 있습니다. 취소했다 하더라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남아 있다. 소유권이 남아 있는 걸 기화로 지금 이 을이 매매로 팔아버렸어요. 매매로 팔고 제3자 병에게 넘겼습니다. 3자 병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갖다가 선의의 3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의는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추정받는다고 했죠. 추정받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입증하지 않는다. 선의에게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해야 못해요. 해요. 소유권 취득.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한다?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3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의만 요구되지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하면 안 된다면 무과실 요건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3자에게 요구되는 건 선의만 요구될 뿐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3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의 3자는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일단은 사기 기명부터 좀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 58페이지에 30번을 좀 볼게요. 자, 58페이지에 30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신원보증. 아하, 나왔네. 신원보증 서류. 아까 109조 차고에서 나왔죠?
신원보증 서류의 서류라는 인식하에 연대보증 서면의 문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 날인한 경우에 판례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사기로는 취소 못하고 뭐로 취소를 했어요? 착오. 착오 중에서 어떤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지. 사기, 기망으로는 취소 안 된다. 아까 제가 그래서 조카를 사기죄로 집어넣을 거냐? 아까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뭐로 취소한다고요?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요. 예. 사기, 기망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 기망으로는 취소 안 되고 뭘로 취소하라고요? 착오, 착오로 취소하고 표시상의 착오로. 그래서 109조로 적용해야 돼. 이건 110조야.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기망행위가 위법할 때는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경합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망행위가 지금 위법할 때 사기로 인한 취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취소를 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합한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맞다. 경합한다 돼 있잖아. 경합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로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기 기망이라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니까. 그게 경합한다니까. 그러니까 니은번 맞다는 소리고요. 디귿번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의 취소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아이고 과실이 있어도 된다 그랬죠?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무과실 요건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속는다니까.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3자에게 선의만 요구하지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과실이 있어도 된다니까. 잠깐만, 여기서 과실은 무슨 큰 잘못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인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 상태를 과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보통 일반인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 상태를 과실이라 그래요. 엄청 큰 잘못 과실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보통 일반인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 이걸 과실이라 그래요. 그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이기만 하면 다 소유권 취득한다. 무과실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하고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건데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 복귀가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돌아온 값은 이 선의의 제3자,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대항할 수 없다가 대항할 수 없다가 나오면 끝까지 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디귿번 과실이 없어야 한다. 틀렸네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은 3자는. 자, 그 다음에 리을번법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선의는 추정되는 거 맞나요? 여기 써놨네. 여기 어디 써놨어? 여기 선의는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선의는 추정되니까 뭐 하지 않는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 여기만 그래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만 정리하면 끝까지 다 똑같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선의의 3자는 선이기만 하면은 다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7조에서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선의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리을번 맞네요. 그 다음에 미음번, 미음. 상가 수익률 다소 과장 광고했다. 10%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다소 과장 광고라는 경우에 위법한 기방행위로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10% 상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라고 하는 다소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완전한 허위 광고로 봐갖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소의 과장 광고지만 이건 위법한 기방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다른 데보다 수익률이 1%더 나옵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10%가 보장된다는 건 아니고. 예. 자, 계속 이와 관련된 내용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60페이지에 32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제3자 기망행위로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내용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3자 A의 기망행위로 갑이 갖고 있던 X 부동산 X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X 부동산을 매도 3자 A의 기망행위로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했다. 문제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을이 그래서 매수인이다. 을이 지금 매수인인데 똑같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볼까요? 기억.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을은 상대방인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요.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뭐라고 써놨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뭐다고요?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이상이 없습니다.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이상이 없습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갑은 기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은 모른다. 모르는 게 뭐예요? 선의. 뒤에 무과실. 그럼 갑은 기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봐요. 여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은 유효니까 갑은 을한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유효. 상선무가 돼버렸으니까 선의 무과실 나왔어요. 선의 무과실이면 상선무가 돼버리면 파트 불문하고 다 유효야. 어떤 파트로 가든 다 유효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니은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을이 건물을 선의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로 취소를 하면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주장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다로 나왔으면 다 있단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로 가는 있다가 한번 나오면 다 있다인데 아니면 여기는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로 가게 돼요. 대항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말소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예요, 없다요? 없다예요, 없다. 예.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 이거거든요. 을한테 취소를 했어요. 을한테 취소를 했는데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병한테. 그럼 병이 등기를 받아가는데 병이 선의라고요. 그럼 선의의 병한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번 갑니다. 리을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 3자가 대행사입니다. 분양 대행사. 이 분양 대행사가 지금 사기 기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이 가격이 분양해 놓은 가격이 자꾸 올라가. 그래서 이 분양 계획을 취소하기는 싫어요. 근데 이놈을 혼내야 되겠어. 그래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분양 대행사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분양 계획을 분양 계획 자체를 이 분양된 것을 취소하지 않고도 이 3자를 갖다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분양 대행사 사건이라 그래요. 어떤 거 리을번을 얘기합니다. 리을번 다시 할게요.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계약을 반드시 취소했나 땡 반드시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3자 A를 분양 대행사 A를 갖다가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도 분양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도 분양 대행사 A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땡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음번. 만약 갑의 대리인 A가 여기서 중요한 건 대리인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라고요? 대리인. 대리인 A가 을을 기망한 경우에 을은 갑의 대리인 A를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동그라미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땡. 왜 틀렸냐? 여기 보세요. 대리인이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이 악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가 없이 뭐라고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요.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뭐라고요?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그래서 미음번 틀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라고요? 대리인이 포인트라니까. 대리인.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대리인은 3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니까. 대리인이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자는 3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한다. 언제나. 그래서 3자로 봐버리면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누구를 3자로 안 본다고? 대리인. 또 하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부부관계에 있다. 또는 은행 출장소장이다. 이런 경우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3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대리나 동일시하는 자가 사기강박을 쳤다면 상대방이 상할 수 알았냐 몰랐냐 선의하기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 2개나 쳐놨잖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 속는다. 여기서 속는다. 딱 돼 있잖아요. 대리인. 집에 가서 연구를 좀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6번으로 갑니다. (36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평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자고 표의자가 사기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여기 봐요. 사기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죠. 취소하기 전까지 뭐라고요? 유동적 유효. 아무리 사기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유동적 유효예요. 유효. 맞아요. 예. 자, 2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번 이상이 없는 거고 2번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그럼 유죄포가 되겠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때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 가능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라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사기 강박을 들어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대리인 B가 여기서 중요한 건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누구라고요? 대리인.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어디가 키워드가 있는가를 빨리 잡아요. 눈으로 슬렁슬렁 읽지 말고 키워드를 잡아내는 훈련하셔야 돼. 이 지문에는 뭐가 키워드인가?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딱딱딱딱 짚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그래야 두 번, 세 번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대리인. A의 대리인 B가 C를 기망해서 기망은 사기입니다.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C는 A의 대리인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의 동그라미 그 의사표시 실수할 수 있다. 여기 봐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것은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느냐 선의하기 불문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취소한다. 상할 수의 하나여가 아니라 상할 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한다. 3번 또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가 키워드라고요? 대리인. 대리인이 키워드야.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분양 아파트 반경 1km, 1000m입니다. 1km 내에 혐오 시설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공동묘지 이런 혐오 시설이 있다면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요. 이제 38번 강박으로 갈 건데 자 다시 한번 강박은 어떤 해악을 고지하거나 고문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의사를 공포심을 느끼려고 하는 고의가 있는데 이 강박 행위로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다. 강박 행위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박 행위가 너무 극심해 갖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박탈해버리게 되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가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 다시 갑니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뭐로 간다고요? 무효다라는 거예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 자, 38번 볼게요.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번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 증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누구 판례 이거? 양정모 회장 판례란 말이죠.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비진이 표시다. 아니죠.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이 해당하지 않는다. 비진이가 아니라 뭐예요? 진이다. 잠깐만. 양정모 회장이 국군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국제거리 뭔 소용이 있으리? 차라리 국가에 증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심의 효과 의사는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죠. 다시 한번 뭐가 최선이라고요? 살아나가는다. 국가에 증여하더라도 살아나가는 것이 진이기 때문에 국가에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진이다, 진이다. 진이다. 그래서 거기 비진이 해당한다. 틀렸네.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잖아요. 살아나가기 위해서 증여한 거니까. 자, 그래서 비진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이다. 그래서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38번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양정모 회장 판례죠. 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봐가지고는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양정모 회장이 판례가 1번, 2번이 계속 나왔고요. 3번 제3자 강박 박스입니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돼 있었죠? 여기 봐요. 상대방이 지금 거기 이 3자가 사기강박을 했고 상대방이 사기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상태니까 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뭐 한다? 취소해. 취소. 근데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네. 상할 수 취소.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외형만 있는 상태는 무효다. 이거네요.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서 외형만 있는 상태의 것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5번. 어떤 해악의 고지가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수단으로 부적당하면 그건 위법성이 인정된다. 위법성이 뭐 한다고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자, 64페이지로 가서 39번입니다. 39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번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110조에 신공주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헌공주, 신공주. 신이 뭐냐면 신분행위. 신분행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가족법상 행위라 그래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110조 사기강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를 다른 말로 소송행위인데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기강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수 청약과 등 단체법상 행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강박이 원칙적으로 다 이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한 거 신공주 적용 없다. 적용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역시 포인트 누구라고요? 대리인 박스. 대리인이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여기 상할수와 관계없이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알 수 있느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한다고요? 언제나. 대리인 동일시할 수 있다. 나오면 언제나 취소해요. 언제나 취소. 답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의 대리인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매매한 경우에 사기에 의한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아까 경합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하자담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기망으로 지금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해서 손해대 이걸 주장할 수도 있고 사기한 취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경합한다. 맞네. 자, 그 다음에 4번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여기서 나네요. 교환 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는 제3자에게 불법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있다. 자, 여기 제3자 분양대행사가 사기를 쳤는데 문제는 분양물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분양물은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에게 손해배상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양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3자를 갖다가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취소하지 않고는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고는이 아니라 취소하지 않고도 취소 안 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정도 보도록 하면 사기 강박은 66페이지 쪽에 42번을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42번의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기억, 명시타계약정의 무효는 선의하기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본인이 받아갈 수 없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지인 을과 어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물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 그랬습니다. 무효를 하고 이 수탁자로 하여금 지금 등기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받아왔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 병이 그대로 소유자예요. 지금 이 상태를 무슨 형이라 그래요?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포항 같으면 벌써 박살내서 이 정도 지금 침묵 지키면 가만히 안 둬. 지금 여기 대구라서 참는다 정말. 지금 이 부분은 중개법령에서 나오죠. 중개법령은 똑같이 나와. 이거 민법도 나오지만 중개법령 똑같이 다 똑같은 데서 지금 계속 쓰는 건데 이게 아직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게 오늘 벌써 7월인데. 자, 지금 이거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계약명의신탁. 물을 먹고 마음을 달래야 돼. 자, 계약 명의신탁을 하지 말고 삼자가 명의신탁을 할게요. 자, 지금 삼자가 명의신탁에 따라서 지금 수탁자가 이름만 빌려주고 등기를 받아왔으니까 을이 갖고 있는 것은 무효의 지금 등기에 이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 그러니까 을은 등기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매도인이 그냥 현재 소유자예요. 왜냐? 넘어갔다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는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 관계는 것은 둘이 계약한 적이 없고 대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잖아요. 실체 관계가 없는데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는 무슨 뭐라고요? 무효의 등기.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다? 병이다. 시험 문제 되는 게 기본적으로 패턴을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아직도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거를. 중개법령에도 그대로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지금 삼자 지금 이 정한테 팔았어요. 매매로 이 무효의 등기를 갖다가 을이 갖고 있긴 한데 이 등기를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제3자 이 제3자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명의 신탁된 게 넘어가면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을 때 이 신탁자 이 신탁자는 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를 마소시킬 수 없다. 없다로 이어져요. 그러면 똑같아요. 한 번 없다 그러면 다 없어 끝까지. 그럼 1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이 악에 상관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뭐라고요? 없다. 맞잖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 제3자 정한테 등기를 마소시킬 수 없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3자한테 그게 계약 명의신탁이든 삼자가 명의신탁이든 양자가 명의신탁이든 일단 삼자한테 넘어간 거는 못 돌려받아요. 왜? 실명법은 네 이름으로 등기 갖고 있어라 라는 거거든요. 지금 LH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삼자 명의로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친인척 명의 친인척 명의라든가 아니면 지인 명의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삼자한테 넘어가서 삼자한테 팔아먹으면 잭소리 못하게 만들어놨다면 네 입으로 안 갖고 있는 건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다 팔아먹어도 어떻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그거는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니은법입니다. 제한 능력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제착 4강 중에서
제한 능력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다.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면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는 대항할 수 있다니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가 니은번에 없다가 틀려서 있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번 당사자의 궁박 경설 무경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104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104조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야 돼요. 104조에 관한 이야기고 지난주에 이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는 소리고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104조 대항할 수 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104조니까. 예. 자, 리을번 봅니다. 리을번. 무권행위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데요. 이따가 다시 나올 부분이기는 한데 아바의 갑을 갖다가 지금 왼수 같은 자신놈이 위조해서 위조했다라는 말에서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삼자병과 그래서 팔아먹는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는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법률행위 한 것은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 무권 대리인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무효예요. 무효니까 상대방이 이 추인을 신청했단 말이죠. 최고. 그래서 추인해달라고 최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께서 추인을 했다 이거죠. 그럼 이 계약은 6월 1일 날 했고 추인을 한 것은 7월 2일 날 추인했다. 그랬을 때 추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소급표가 있단 말이에요. 소급 유효란 말이죠. 그럼 소급 유효라고 하는 건 6월 1일자부터 이 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어떤 권리를 취득한 3자가 있다면 이 권리를 취득한 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리을본 무권 대리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표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뭐 한다고요? 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병에서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병에서 정으로 넘어갔으면 여기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 미음번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했다. 3자가 강박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나왔었죠? 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까 쭉 다 나왔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67페이지에 그 43번에 보니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요건이 나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빨리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청약이라든가 어떤 의사표시를 발송했습니다. 청약 또는 어떤 최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갖다가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발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도달하고 나면 의사표시를 뭐하지 못한다? 처리할 수 없다. 의사표시를 갖다가 도달하고 나면 뭐하지 못한다고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럼 처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달 전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도달 전까지. 그래서 도달하고 나면 의사표시를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지금 지금 의사 표시를 갖다가 발송하는 과정에서 등기 우편 등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반송이 되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본다,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내에 도달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입니다. 다만 보통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 보통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 상당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도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도달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표의자는 의사 표시를 발송하지만 이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이 성년 후견 개시 이런 걸 사망을 했다. 표의자가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을 했다면 이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되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표의자가 발송 후 제한 능력자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달주의가 적용됐다라고 했는데요. 도달주의라는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만 들어가면 되지 내용을 갖다가 읽어서 이게 알아야 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서 알아야 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 지배권 안에만 들어가면 뭐로 본다고요? 도달. 내용을 읽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요지주의라 그래요. 우리는 요지주의를 채택하지 않고요. 도달주의를 채택하니까 그 상대방이 내용을 읽어서 파악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걸 무죄 삼지 않습니다. 지배권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도달로 보는 것이지 읽어서 내용을 알아야 도달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발송주의가 적용되는 게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자, 발송주의가 적용되는 게 지금 우리 쪽에서는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그랬을 때 격발승이라고 하는 거,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이 통지는 발송을 해가지고 발송하여 도달하면 도달 시점이 아니라 발송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여기서 격발승이 되겠습니다. 격발승.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쪽에서 효력이 발생되는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건 두 개다. 그 다음에 아까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본인이 추인에 대해서 확답을 했단 말이죠. 상대방에게 확답을 여기다가 지워졌죠? 아까 여기 조금 전에 요거 아까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썼다가 지워졌는데 무권대리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도 발송주의가 적용됩니다. 무권대리 최고 무권대리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 무권대리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도 확답에 발송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발송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예요. 이걸 의사 무능력이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 표의자는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네요. 다시 한번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가 지금 수령을 했는데 수령을 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가 수령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수령 무능력이라 봐요. 근데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가 수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고요. 법정 대리인이 지금 알았어요. 알게 되면 발송자, 청약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에 지금 그게 1번 내용이에요. 그게 누가 알았다고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달이라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수령하거나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며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대방 지배권 안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걸 읽어서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수령하거나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며라고 돼 있죠. 그 요지주의인데 요지주의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지배권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매매 청약을 발한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사망하더라도 여기 써놨습니다. 사망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다. 이런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1번하고 4번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5번 보통구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은 추정하지는 않는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46번.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여기 잠깐만 보세요.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 두 개라 그랬죠? 격지자 간의 승낙의 발생소의 격발승, 그 다음에 무권대리의 최고에 대한 확답. 그래서 거기 기억,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 승낙의 통지, 이거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미은, 무권대리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본인의 확답, 기억하고 미음이 바로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봅니다. 47번 하나 더 보고 쉬겠습니다. 의사표시의 47번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의사표시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 그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없다 그러면 무효라는 소리인데 틀렸고요. 두 번째,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지주의, 읽어서 내용을 알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냥 상대방 지배권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내용을 읽어서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요지주의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여기 봅니다. 제한 능력자면 수령 무능력자죠? 그러면 여기 표의자는 이 제한 능력자가 받은 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수령했다는 것을 법정 대리인이 알 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받았을 때는 대항 할 수 없지만 수령했다는 사실을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4번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표의자는 그 의사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4번 맞습니다. 5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이어도 철회할 수 없다. 여기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도달 전까지. 도달하면 철회 못하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처리하라고요? 도달 전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니까. 근데 5번 도달 전이어도 처리할 수 없다. 틀리네요. 도달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와서 대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겠습니다.